20년 동안 다른 아이를 키웠다고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친족관계 확률 99.9%, 조손관계 확실. 하지만 이 결과는 태호가 2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손녀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의 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와 이수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손녀로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수진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수진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태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친손녀가 아니야. 태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친족관계 없음. 20년 전 병원 화재가 있었어. 그날 누군가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단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구예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정이라는 간호사의 딸이야. 그 사람이 포박비 때문에 부잣집 아기와 자기 딸을 바꾼 거야.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삶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손녀는 어디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찾았어.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0년 동안 그 아이는 다른 삶을 살았지.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스쿠터 한 대가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살 소녀였습니다. 윤다은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앞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다은.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20년 전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태호는 다은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3주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넘어진 소녀였습니다. 미안하다. 태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널 못 찾아서.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태호는 어떻게 진짜 손녀를 찾게 된 걸까요? 3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였습니다. 배달 스쿠터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마지막 배달이다. 이것만 끝내면 오늘 끝. 19살 윤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던 소녀였습니다. 스쿠터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갈랐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다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빗길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도로 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다은은 낡은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19살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마지막 주문 한 건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만 끝내면 오늘 끝이다. 다은은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멧을 고쳐 쓰고 출발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갈랐습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달 완료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다은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매달 치료를 받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다은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빗길은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가 헛돌았습니다. 스쿠터가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단의 뒷바퀴 쪽 측면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다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스쿠터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다은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쓸렸습니다. 헬멧이 벗겨지며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다은은 신음하며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팔꿈치도 쓸려서 따가웠습니다.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인이 황급히 내렸습니다. 품이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다은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노인이 다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은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은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다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선이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못 밟았습니다. 노인은 다은의 상처를 봤습니다. 손바닥과 팔꿈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소독부터 해야겠습니다. 노인은 차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응급키트를 꺼내 돌아왔습니다.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습니다. 이리 주세요, 손. 노인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소독약을 거즈에 적시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대로 소독해야 합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은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따가운 소독약 때문에 다은이 움찔했습니다. 노인은 더 조심스럽게 상처를 처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은은 그런 노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독이 끝났습니다. 노인은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꼭 가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뼈에 금이 갔을 수도.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노인은 명함을 다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다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명함을 다은의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부탁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다은은 할 수 없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스쿠터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다행히 스쿠터는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오늘은 더 이상 배달하지 마시고. 다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노인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다은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다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잃은 가족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은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강태호 5호건설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다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넘어진 배달 가방을 주워듭니다. 다행히 음식은 무사했습니다. 스쿠터에 다시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마지막 배달지까지 15분. 다은은 빗길을 더욱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립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은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 명함이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열쇠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들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만난 소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너무나 닮은 그 눈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사흘 전 사고 관련해서 병원비 처리됐나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인적사항 확인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라 조심스럽긴 한데.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태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탁합니다. 1시간 후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윤다은, 2006년 10월 15일생. 주소지 서울 강남구.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6년 10월 15일. 그날은 손녀 강아린의 생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다은 씨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출생 신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 소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출생병원 서울 강남 성모병원. 태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할인이가 태어난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태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출산 3일 후 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호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혼란 속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아기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기록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태호는 간신히 손녀를 찾았습니다. 아니,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찌에 적힌 이름 강아린. 그 아이를 데려와 20년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다던 곰인형이 없었던 것입니다. 태호는 당시에 불에 타버렸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혼란 속에서 아이가 바뀐 거라면, 진짜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있을 거라면, 태호는 다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남 성모병원 화재 사건, 당시 신생아실 근무자 명단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극비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비서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당시 당직 근무자 명단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박미정. 태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미정, 추가 조사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박미정은 화재 발생 일주일 후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화재의 혼란 속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닐까.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손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다은의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그리고 혹시 모를 단서를 찾아봐야겠다고. 태호는 명함처를 꺼냈습니다. 다은에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은 씨, 저 3주 전에 사고 났던 강태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다은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네. 회장님, 태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몸은 좀 어떠신가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할머니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다은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럴 필요까지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고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그냥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어떠신가요? 제가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해 두겠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가족 사진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다던 곰인형. 혹시 다은의 할머니가 그 인형을 가지고 있을까? 제발,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할인이었으면. 창밖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진짜 손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개인 룸으로 안내된 방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호, 윤다은,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말순은 74, 구부정한 등에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순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사과드려야죠. 그날 제 부주의로 다은 씨가 다쳤는데. 식사가 나왔습니다. 태호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은 씨,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학년입니다.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엔 배달 일을 합니다. 태호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혼자 학비를 버시는 건가요? 다은이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죠. 말순이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보물입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은 씨 부모님은. 말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가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죠? 태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인지.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혼란한 틈에 누가 아기를 병원 앞에 놓고 간 거죠?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도 혼자였거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었죠. 그 아이가 저한텐 선물 같았습니다.
다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입니다. 화재가 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앞에서 발견된 아기.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기와 함께 있던 물건은 없었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낡은 곰인형 하나.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곰인형이요? 말순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거라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말순은 가방에서 낡은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갈색 천으로 만든 작은 곰이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래고 솜이 빠진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 인형을 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특유의 바느질 방식이었습니다. 귀 부분에 삐뚤빼뚤한 실밥까지 똑같았습니다. 태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말순이 인형을 건넸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지는 감촉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인형이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은과 말순이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인형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특별한 것을 인형 속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출산 기념으로 만든 펜던트를 넣었다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인형 속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과 다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인형 속이요? 말순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인형 뒤쪽 솔기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실이 끊어졌습니다. 솜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주머니를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색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태호는 펜던트를 펼쳤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기의 발도장 한 쌍, 그리고 그 밑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인에게 엄마가.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다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말순도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태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 씨,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펜던트는 제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다은과 말순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제 며느리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펜던트를 직접 만들어서 곰인형 속에 넣었죠. 태호는 펜던트를 다은에게 보여줬습니다. 할인이 제 손녀의 이름입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은은 펜던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산 3일 후 병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부부는 아기를 데리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태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생아실 기록이 불에 탔고 저는 할인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아기를 제 손녀라고 믿고 데려왔습니다. 태호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할인이는 그날 병원 앞에 놓여진 아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말순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펜던트를 다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그래야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잡았습니다. 작은 발도장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에게 엄마가 다은이 작게 읽었습니다. 눈물이 펜던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말순이 다은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은이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손녀. 하지만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할머니. 이틀 후 태호가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읍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지만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곰인형과 은색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태호, 다은,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모두에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은은 배달을 하면서도 계속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말순은 혼자 인형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상담실입니다. 하얀 벽,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태호 씨와 윤다은 씨의 친족 관계 확률은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입니다. 조손 관계가 확실합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태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찾은 손녀였습니다. 말순은 다은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다은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은은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세 사람은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태호가 말순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다은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제게 준 게 더 많습니다. 태호는 다은을 받습니다. 다은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할인아. 다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냥 다은이로 불러주세요. 그게 더 편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다은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태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할머니와 다은이가 함께 지낼 집을 내가 마련해 줄게. 우리 집 근처로. 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태호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제 손녀를 20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박미정을 찾았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에?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부산입니다. 경찰과 함께 확보했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은과 말순을 봤습니다. 박미정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였던 다은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태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화재의 혼란을 이용해서.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포박 빚이 1억 원 넘게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꿔치기 해서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말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미정은 화재 당일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기 팔찌를 바꿔 끼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할인이를 병원 앞에 유기했습니다.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 대신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아이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정의 딸입니다. 할인이의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죠.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나요?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고.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태호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다은이 놀랐습니다. 왜요? 태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그러더군요. 20년 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무거웠대요. 자기 것이 아닌 걸 알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을 수 없다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엄마의 잘못으로 태어난 집도 자란 집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요. 태호는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내가 피해자인데 남을 걱정하네. 잠시 후 태호가 말했습니다. 박미정은 업무상 배임과 문소위조 그리고 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은과 말순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진짜 가족입니다. 다은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은이 할아버지를 찾았네. 다은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쪽은 할머니의 손, 한쪽은 할아버지의 손. 감사합니다. 다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태호는 다은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손녀였습니다. 말순도 함께 그들을 안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우는 세 사람.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약속대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다은과 말순이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태호가 직접 짐을 날랐습니다. 다은이 말렸지만 태호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20년치를 만회해야지. 태호가 농담했습니다. 다은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태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 아빠 사진이야.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다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닮았어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를 많이 닮았어. 눈매가 똑같아. 다은은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게요. 태호와 말수는 다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이어진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22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재단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호 사회복지재단. 다은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라는 직함이었습니다.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장학금과 직업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다은은 매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은은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배달 일을 하며 학교를 다녔죠. 학생들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은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은도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한 곳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가지 물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곰인형, 그리고 찌그러진 헬멧. 3년 전 그날 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케이스 아래 명판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주차장 앞에서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은은 케이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보고 있구나. 태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3년 사이 태호는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학교 방문 어땠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요. 아이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까 제가 더 힘이 나요. 태호는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하구나. 2 사람은 케이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태호도 곰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이 인형이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서로를 몰랐겠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 오는 밤도요.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비 오는 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다은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77이 된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다은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말순은 다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할머니표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순은 다은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만났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단에 오셨어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야. 우리 다은이 찾아주셔서 고맙지? 다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말순은 다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보물이야. 식사 후 다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이었습니다. 다은은 액자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은이 속삭였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건강하시고, 저도 보람 있는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은은 액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세 사람이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태호의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다은과 말순은 태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태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태호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다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태호는 웃었습니다. 늙은이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태호가 말했습니다. 다은아, 오늘 할인이한테 연락이 왔어.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리는 태호와 20년을 보낸 가짜 손녀였습니다. 3년 전 집을 떠나 해외로 갔습니다. 뭐래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잘 지내고 있대.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더구나. 다은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은 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다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답장 보내고 싶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내렴.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비가 오해. 말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다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다은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도 이런 비였어. 세 사람은 한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손녀를 찾은 기쁨을. 말순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앞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안았던 순간을 다은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빗길에서 넘어졌던 그날 밤을, 그리고 따뜻하게 상처를 닦아주던 할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태호와 말수는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태호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영원히.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비는 기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이어준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 로비였습니다. 다은은 출근해서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고민형과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다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우릴 만나게 해줬어. 그리고 명판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비 오는 밤, 주차장 앞에서.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은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할머니가 응원하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3년 전 비 오는 밤에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